좋다. 아이 우리 딸 오늘 이 아빠만 믿어. 알겠지? 아빠! 옆반 희순아 아빠 꼭 이겨줘. 알겠지? 희순의 아빠? 아 당연하지 여울아. 아빠가 왕년에 달리기 잘했어. 계속 거라 희순의 아빠. 간다. 이제 아야. 아유 종아리가 너무 아픈데. 아우 이거 어떡해. 아야. 여보, 괜찮아요? 아니 잘 뛴 것 같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야야야, 이 뒤에 있던 아빠가 내 종아리를 확 걷어찬 거 있지. 아유, 아이 그 순간 종아리가 갑자기 아프더라고. 아유,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아유 어떡하냐?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아프셨다고요? 아, 네. 아, 저는 그 뒤에 사람이 저를 딱 이렇게 발로 걷어찬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리고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게 됐어요. 아유, 너무 아픈데요, 선생님.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것 같은데요. 검사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시죠. 달리기를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테니스 레그, 종아리 근육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테니스 레그, 종아리 근육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곽규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여울이네 아버님께서 희순의 아버님을 이기려고 하시다가 그러니까요. 무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종아리를 좀 다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용어가 테니스 레그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이 네. 어떤 증상인가요? 네, 종아리 근육 파열을 테니스 레그라고 하는데요. 네. 종아리 근육 파열을 테니스 레그라고 하는 이유는 테니스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점프를 할 때 자주 다친다는 데서 유래를 했지만 네. 축구라든지 러닝,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근육 파열이기 때문에 꼭 특정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니스 레그는 우리 무릎 뒤쪽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연결된 비복근과 그것보다 더 깊숙이 위치한 가자미근에 갑작스러운 힘이 주어지면서 발생하는 근육 파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내측 비복근이 근섬유가 길고 네.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파열이 흔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하지만 가자미근 단독 손상이라든지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동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비복근 들어본 적 있거든요. 뭐 걷거나 뛸 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근육이라고 들었었는데 정확히 다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냥 운동을 과하게 해서 다치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을 지면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첫 번째로 근육이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게 되죠. 네. 그런데 근육 내에는 힘줄로 얇아지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가 힘이 몰리기 쉬운 약한 지점이기 때문에 파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피로와 유연성 부족 때문인데요. 네.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에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힘이라든지 스트레칭이 되는 힘이 주어졌을 때 네. 근육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운동 전에 철저한 준비 운동과 평상시에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해주셔야 부상 예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종아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이 종아리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근육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통증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면 되게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근육이 뚝하고 그런 파열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 실제로 파열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측 비복근이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네. 종아리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통증의 양상은 종아리를 누가 발로 찬 것 같았다. 앞서 사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네네. 혹은 뭐 종아리를 공으로 맞춘 줄 알았다. 오. 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네. 통증의 양상은 까치발을 들 때 더 네. 심해지는 양상이고요. 근육이 손상될 때
혈관이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붓기라든지 멍이 동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파열이 완전히 이렇게 찢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열로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네.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죠? 네, 진단은 이제 신체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죠. 네. 근육이 찢어진 부위를 눌러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죠? 아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측 비복근 파열이 흔하기 때문에 네. 종아리 안쪽 파열을 눌렀을 때 아픈 경우가 많고요. 어. 그리고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하지만 정확한 파열을 보기 위해선 영상학적 검사가 필수이겠죠. 음. 엑스레이 검사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네. 골절을 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근육이 부어 있는 정도는 볼 수가 있지만 네. 정확하게 근육 파열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음. 가장 정확한 검사는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MRI는 근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는지 어느 깊이에서 찢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그 파열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MRI가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되는 검사는 초음파인데요. 초음파요? 예.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근육의 파열과 출혈 그리고 네. 붓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호되는 검사입니다. 사진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초음파로 봤을 때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에 별표 표시된 까맣게 고여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네, 어두워요. 네, 저 부분이 근육이 찢어지면서 생긴 출혈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피가 지금 뭐 고여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확연하게 실시간- 보이네요. 네, 이후에 또 초음파를 네. 살펴보면 저게 네. 없어진 게 확인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추적 검사로도 굉장히 용이한 검사인데요. 네. 이 같은 환자에서 몇 주 후에 오. 시행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까맣게 보이던 피가 많이 흡수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 더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저 피가 더 흡수되고 상처 조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MRI에 비해서 비용도 적고 그리고 방사선 노출도 없고 실시간으로 출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종아리 근육 파열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많이 선호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면 뭐 단순히 뭐 밖에 약을 바른다고 낫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또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종아리 근육 파열의 치료는 보통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급성기에는 출혈과 붓기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찜질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이 올려주고 압박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요. 근육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목을 대주고 네. 체중을 잘 이기지 못할 때에는 목발을 단기간 사용해 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네. 또 그 치료를 더 깊숙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나을 때까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치료의 방침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근육의 출혈량이 많으면 혈액 내 찌꺼기가 그 근육의 콜라겐과 뒤엉켜서 상처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처 조직이 원래 조직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재손상의 가능성이 더 크고 기능적 제한이 남을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초음파로 보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까맣게 피가 고여 있으면 주사기로 빼주고 유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약물을 뿌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서는 어쨌든 뭐 재활 치료도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네. 재활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활 치료는 통증과 붓기가 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유연성과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고요. 네.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걸 해줍니다. 등척성 운동의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로 지면을 벽을 밀어주면서 종아리 근육을 쭉 수축시킨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죠. 네. 이게 등척성 운동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체중을 조금 싣고 하는 이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쉬운 자세인데 네.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은 저 동작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근육의 가동 범위도 짧고 그리고 통증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네. 영상에서는 지금 한 발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처음에는 두 발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렇게 계단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로
쭉 내려줬다가 다시 네. 쭉 올려줬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뭐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회복까지는 보통 뭐 어느 정도 걸립니까? 회복까지는 젊은 층의 경우는 2에서 6주 정도 이해수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노년층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파열의 경도에 따라서 수술까지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수술적 치료는 보통 흔하게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종아리 근육이 힘줄로 이어지는 얇아지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가 완전 파열이 됐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시 초음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보시면은 종아리가 근육이 완전히 파열됐을 때 초음파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완전히 파열되면 제자리에서 근육이 벗어나서 수축을 하면서 위로 당겨지게 되고요. 네. 앞서 보신 그 까맣게 벌어진 피로 차 있는 부위가 저렇게 넓어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검은색 경우에- 부분. 맞습니다. 네. 가운데. 네. 네. 그래서 이 부위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아리 근육 내에 피가 많이 차서 주변 조직에 압박 손상을 주는 경우에 네,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까지도 하는군요. 네. 앞서 또 나이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세대별로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남겨주시죠. 네,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근육 재생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에서 6주 정도면 통상적으로 기능이나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기능의 네. 개선을 보이고 네. 재활 치료에 대한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원래 감소해 있는 데다가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재생 능력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8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네. 네. 그래서 노년층의 경우에는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균형 운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손상을 예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치료 후에 재활 치료를 정말 성실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음.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축구하면서 종아리 다친 적이 정말 많거든요. 오. 네. 이게 한번 다치면 일상생활에 엄청난 제약이 있어요. 맞습니다.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네. 말이죠.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종아리 근육 파열로 오신 분들을 보니까 네. 어린이집 체육대회에 참여하신 학부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안 쓰던 네. 근육을 거기서 맞습니다. 다 쏟아내는 거죠. 여울이 아버님처럼.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아이 앞에서 멋진 아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마음은 앞서는데 평상시에 운동량이 부족했다든지 네. 사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없이 뭐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다가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예방법은 충분한 사전 스트레칭과 네. 준비 운동이라고 준비 보시면 운동.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운동 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네. 네. 네,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스트레칭이고요. 쉽네요. 네, 이렇게 오. 다리를 쭉 뒤로 빼서 무릎을 펴주면서 네. 종아리 근육을 쭉 늘려주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네. 무릎을 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종아리 근육 중에 비복근이 스트레칭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건 구부리고 있네요. 네, 무릎을 구부리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네. 무릎을 구부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가자미근이 스트레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 더 깊숙한 부분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종아리를 스트레칭을 해줄 때는 무릎을 굽혔을 때, 폈을 때 네. 둘 다 해주셔야 골고루 스트레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해줬을 때 갑작스러운 힘이 주어졌을 때 이 손상의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시연해 볼까 하는데요. 너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하는 정말 간단한 운동인데 네.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쭉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무릎을 누르면서 진행을 해주면 더 저항이 걸리니까 네. 강도 있는 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무릎을 쭉 올려 발 네. 뒤꿈치를 쭉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꿈치를 확실히 그 손에 이렇게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종아리에 확실히 자극이 많이 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남겨주시죠. 네, 종아리 근육 파열은 이제
충분한 사전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주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근육 파열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요. 스포츠 활동을 즐기실 때는 항상 몸이 보내는 신호를 유의 깊게 들어주시고 무리한 운동 습관을 피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스포츠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테니스 레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곽규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